중요도 순으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키움증권 쪽에서 좀 참고한 데이터거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장재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이죠. 이제 기나긴 한 주가 끝나고 이제 금요일 마감하면 주말까지 좀 쉴 수 있는데 아직 금요일 장 중입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좀 자리에 앉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 바이오텍들의 시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다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오늘 많이 올랐죠. 이 말은 뭐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라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현 위치와 글로벌 바이오텍들이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기업들 중에 유망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두는 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료를 좀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고,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저희 채널 이 구독자가 3,000명이 안 돼요. 근데 어제래. 그 수요일 영상 조회수가 16,000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너무나도 많이 또 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에 보답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다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을 안 하셨다라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따봉 버튼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면, 자, 지금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바이오의 흐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바이오의 위치를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여러분들 추후 바이오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들으면 재밌어요. 들어봐요. 자, 2004년도부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정확히는 2023년도까지 딱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의 그 완전 아기 때 엄청 성장이 더뎠을 때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내용이 제네릭 시대라고 돼 있죠. 제네릭이 뭐냐면 복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복제약. 우리 막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이런 비만 치료제들 있죠. 얘네들이 특허가 있어요. 특허. 그러니까 이 특허 기간 동안에는 얘네들만 팔 수 있고 특허가 끝나야 다른 제약사들도 여기에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과거에는 기술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복제약부터 만들어서 팔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도 초반 때부터 15년도 때가 이제 이 복제약의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죠. 복제약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복제약을 만들다 보니까 생산시설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생산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CDMO예요. 이게 뭐냐? 바이오텍들이, 그 뭐 이제 약에 특허가 있는 사람들, 그런 특허가 있는 회사들이 이 제조법을 이쪽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약을 만들어가지고 얘네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 반도체로 따지면은 그 파운드리 산업이죠. 파운드리에서 이제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준 다음에 쟤네한테 다시 주잖아요. 딱 그거예요. 바이오에서는 이게 파운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제약으로 시작했었던 이 복제약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장을 가지고 이제 CDMO 사업까지 했었던 게 2015년도부터 23년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성장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산시설도 다 갖춰줬겠다. 이제 복제약도 한번 만들어 봤겠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도 이제 기술력을 키워보자 해가지고 2023년도 때부터는 이제 바이오텍의 시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알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생긴 거는 이때부터 생겼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가시적인 뭐 실적을 내는 거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뭘 합니까? 이제 기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을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조단위, ABL 바이오도 조단위, 리가켄 바이오도 조단위의 기술을 수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이전이 가능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빡 들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전 못했었던 회사들이 창업을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많은 바이오텍들이 나타났지만 임상의 유의미한 숫자를 보여주는 바이오텍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임상을 했을 때 망하고 하면은 완전 주가가 날아가는 회사들도 수두룩 빽빽했거든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게 이제 리가캠, 알테오젠, ABL 뭐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이 있지만 어쨌든 빅 바이오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중소 바이오텍들도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었던 게 뭐 올릭스, 알지노믹스, 그리고 또 뭐 있죠? D&D 파마텍, 뭐 펩트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요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의 그 현 위치는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지금은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성숙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술 이전도 어느 정도 많이 할 줄 알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가치 평가도 잘 받았을 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은 추후에 또 어떤 걸 할 거냐? 신약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때부터는 실제로 임상 3상까지 통과시킨 다음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표한 다음에 미국 FDA에서도 승인을 받고 국내 식약처에도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기술을 만들어서 파는, 시장에 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치를 했을 때 글로벌 빅파마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냥 바이오에만 있는 거고, 신약을 만들어서 파는 거면 이제 제약 바이오로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현금 유입이 안정적으로 되고, 추가적인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곧 무슨 사업 모델이다? 이게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그런 빅파마들의 모델이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기업들에서 옥석 가리기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기고요. 옥석 가리기를 잘 하고 요렇게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난 이 바이오 시대의 대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의 위치를 알아봤으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제가 키움증권의 이 제약바이오 섹터 허혜민 애널리스트 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내용 정리를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2026년도 들어와서 1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1분기까지 봤을 때 제일 거래를 많이 했었던 기업은 여러분들 단연코 일라이릴리입니다. 기술 도입 5건을 했고요. M&A도 3건을 체결을 했죠. 자, 근데 그 비율 중에서, 전체 기술 이전과 M&A 비율 중에서 아시아권은 총 100% 중에 37%, 꽤 지분율이 높죠. 3분의 1을 아시아권에서 기술 이전이나 M&A를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중국이에요. 보시면은 중국이 53%를 휩쓸면서 에셋 위주는 뭐냐면 이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후보 물질 기준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기준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은 아니에요. 플랫폼은 이제 제외하고 파이프라인 쪽으로 많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이거는 좀 아쉽죠. 한국은 1%에 그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도 제형 플랫폼 중심. 누구죠, 여러분들?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바이오텍들은 주가가 잘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이 아직 유의미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이 지금 좀 침체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기술 이전이 유의미한 거 한 건이라도 나오면은 그때부터 줄줄이 소세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 이전 딱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왔었던 계약 중에서 선급금 규모가 제일 컸었던 이 3가지의 기술 이전 계약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선급금을 제일 많이 받았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월 1회 주사제. 여기 보시면은 SYH208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솔직히 뭔 파이프라인인지 모르잖아요. 뒤에를 보면 됩니다. GLP-1, GIP. 이거는 뭐냐면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1개월 유지할 수 있는 제형 쪽을 크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왜 갑자기 월 1회 주사제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있는 마운자로, 그 다음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기를 내 몸에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월 1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내 몸에 주사를 꽂으면은 그걸로 이제 더 할 필요 없는 그 제형. 그러니까 장기 지속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 하고 있는 게 어디죠, 여러분들? 펩트론, 그다음에 G2G 바이오, 인벤티지 랩, 딱 요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쪽으로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펩트론은 10월까지 일라이 릴리 쪽으로 그 뭐죠? 그 장기소금 플랫폼 공동 연구 개발의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릴리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는지가 제일 주목 포인트거든요. 이제 5월 달 들어가니까 이제 딱 한 5달 정도 나왔는데, 지금 시기부터 펩트론을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 G2G 바이오는 삼성 그 바이오 에피스 쪽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나서 좀 세론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베링거 인게라임 쪽으로 공동계약, 지금 펩타이드 보물질 2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보기에 굉장히 또 좋은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이 기술 이전 나온 거는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 랩 세 종목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는요 이중 항체 항암제, 항암 면역 분야, 이거를 딱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중 항체 쪽으로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게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ABL 바이오나 에임드 바이오, 좀 더 가면은 이제 Y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지금 완전 신생 쪽에는 지노맨 컴퍼니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1순위는 리가켄 바이오가 맞아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임드 바이오도 기술 수출 도합 3조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딱 3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이 시가총액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텀 구간은 지금 3조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에임드 바이오도 지금 이제 좀 관심 가지기 좋은 종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의 관심 종목인 거고, 지금 이벤트 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빅파마들이 과거와 현재 어떤 거를 기술 이전에 했을 때 중요하게 보는지,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글로벌 거래 이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분기별 기술 거래 규모와 분기별 기술 거래 건수를 따로 보면 돼요.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2019년도부터 26년도까지 기술 거래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했을 때 올해는 몇 건이 체결이 됐고 다음에는 몇 건이 체결됐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자 보세요.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갈 때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여러분들? 20년도 때는 코로나 특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자, 근데 반대로 규모, 이거는 뭐냐면 한 건의 계약을 체결했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총 마일스톤의 규모가 얼마나 더 커졌냐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은 19년도 때부터 25년도 때까지 규모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는 낮아지는데 규모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한 건당 체결하는 그 금액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 라이선스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적인 건 뭐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데이터입니다. 그 에셋에 대한, 그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술 이전을 할까 말까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잘 나온 기업 누구죠, 여러분들? 알지노믹스, 그 다음에 요번에 AACR 기준으로 알지노믹스, HLB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오름 테라퓨틱이라든지 아니면 Y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좋은 기업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쪽으로의 기술 이전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들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 순으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키움증권 쪽에서 좀 참고한 데이터거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게 중요도 1순위죠. 그럼 왜 중요도 1순위일까요, 여러분들? 매시치료제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머크 향으로, 그 키트루다 만드는 머크 있죠? 머크 향으로
기술 이전을 한 후보 물질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올 상반기 때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비만 치료제 신약 승인과 신청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하반기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치료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마운자로나 뭐 위고비 같은 것보다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한 9천억 정도로 그 회사에서는 그 예상 가이던스를 좀 잡아놨던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시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이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알테오젠도 여전히 여러분들 또 기술 이전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고 리가캠바이오 제가 이중항체 쪽에서는 예를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LCB84라는 후보 물질을 그 얀센, 존슨앤존슨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이제 글로벌 임상 2상 쪽으로 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 2상을 들어가면은 마일스톤 옵션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ABL 바이오 또한 BBB 셔틀 플랫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노피 그 GSK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같은 회사 쪽으로 이미 기술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뭐 노바티스라든지 아니면 머크 쪽이라든지 그런 애들한테 또 딜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D&D 파마텍 얘도 5월 27일 그 유럽 간학회에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죠. 그게 정확히는 5월 27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관심 종목 넣어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잘 나오면요 여러분들 기술 이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체 임상 2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상의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1상 때보다 돈을 더 잘 받거든요. 왜냐? 이 그 실험 모수도 많을 뿐더러 이제 3상까지만 들어가서 바로 이제 상용화를 하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2상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값어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올릭스도 일라이릴리 쪽으로 기술 수출했었던 OLX702A에 대한 임상 데이터, 임상 1상 결과가 2분기 말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도 잘 나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RNA 쪽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siRNA 쪽인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 이제 알지노믹스랑 ST팜이죠. 요런 기업들까지 같이 묶음으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릭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알지노믹스라든지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원래부터 기술 이전 계약 2건을 지금 준비하던 중이었고 알지노믹스는 요번에 AACR 휴먼 POC, 휴먼 그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 해가지고 인간 몸에서 작동을 잘 하느냐에 대한 개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TSR, 원형 RNA, 그 다음에 어디죠? RZ003번 이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언제든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지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냐면 코스피 지수가 잘 올라가니까 코스피 ETF를 사야지 코스닥 지수 올라갈 것 같으니까 코스닥 ETF 사야지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과거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개인들이 개별 주식을 산 물량, 그 다음에 노란색은 개인들이 ETF를 산 물량, 검은색은 그냥 코스피 지수고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이 그래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언제부터요? 2025년도 7월 기준부터 했을 때 쭉쭉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개인들이 ETF를 사면서 지수를 올렸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 개별 주식은 이렇게 팔면서 ETF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ETF로 지수를 밀어 올린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6년도 3월 기점으로는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개별 주식을 사고 물론 ETF도 사지만 이제 개별 주식을 세게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개인 순매수가 ETF에서 개별 주식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제 ETF로는 이 지수 상승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제는
지수 상승률보다 더 갈 수 있는 그런 개별 주식을 사야지라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옥석가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고, 제가 이벤트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나누어서 설명드린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주식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기술 이전 가능성 기업의 7가지 종목 중에서 또 4개,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4개의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종목은 왜 여기 없지? 뭐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들, 그런 애들도 언제든 기술 수출 나올 수 있는데 왜 여기 없나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냐면요, 제가 여기에 적어둔 이 종목들은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애들, 알테오젠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중에서 노란 색깔 리가캠바이오, D&D 파마텍, 알지노믹스, 그리고 한미약품, 이런 애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알테오젠이나 뭐 케어젠, 그 다음에 뭐 코오롱 티슈진, 이런 애들도 좋아요, 좋은데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좀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엊그제 설명했으니까 2번은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영상 스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왔었던 제가 말했었던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2번, 3번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만 나오면은 잘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부진한 이유가,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기술 이전 건수가 지금 올해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알테오젠 외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알테오젠도 로열티 2% 그거 키트루다 쪽 SC 제형 로열티 2%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알테오젠도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라도 잘 갔으면 바이오텍도 좀 갔겠지만은 얘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약간 좀 침체다. 그래서 기술 이전 그거 딱 하나만 일단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 좀 놓칠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저의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듣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 장대표 공식 정보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클릭하면은 바로 텔레그램 이동이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번호 남긴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바로 이동이 되는데 요 창이 나올 겁니다. 요 창 들어오셔가지고 밑에 채널 들어가기 누르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다 싹 다 볼 수 있으니까 요런 거 제가 장중에도 올려드리고 주말에도 간혹 뭐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편하게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던 분들 중에 구독이 안 되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뵙도록 하겠고요. 이제 말을 많이 해서 혀가 좀 꼬이네요.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밥 맛있게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날이 막 일교차가 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